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저는 이대리 이윤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작은 월급 봉투를 큰 시드로 만들어 드릴 수 있게끔 3가지 수익 봉투 열심히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부터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온 시장의 관심이 엔비디아 젠슨항 CEO의 기조연설에 좀 집중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11시부터였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의 기조연설이 시작이 됐었고 8년 만에 기조연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많이 몰렸습니다. 거의 3시간가량 이 기조연설을 듣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도 기다림이 필요했다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11시 30분 구간부터 우리 국내 주식에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미끄러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기조연설에서 어떤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는가 한번 키워드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크게는 지포스 RTX 신제품에 대해서 들어볼 수가 있었고 엔비디아 코스모스를 통한 자율주행과 로봇 시장으로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투톱 종목들의 오늘 흐름이 이 기조연설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RTX 신제품에 블랙웰을 탑재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칩이 마이크론의 칩이다라는 내용이 언급이 됐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상승 출발을 보여줬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하락 전환이 나왔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미끄러지면서 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좀 젠슨항의 배신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오늘 반도체 종목들을 위주로 좀 투심이 미끄러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은 반도체 종목들보다는 로봇과 또 자율주행 쪽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지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이야기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열어보시죠. 네,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 CES2025에 참여하는 기업들 그리고 수혜주 찾기에 어제 투자자분들이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오늘은 차익 실험 매물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시장이 눈을 돌릴 곳이 다음 주에 이벤트구나라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지수 자체를 방어해준 종목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였고요. 지금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코스닥을 또 견조하게 지켜주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한다라는 소식이 언급이 되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참여하는 기업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잠시 뒤에 이야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의 키워드도 열어보시죠. 네, 오랜만에 엔터 종목들도 시원하게 올랐습니다. JP모건에서 관련된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됐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주력 아티스트들의 복귀로 인해서 올해 K-팝 종목들의 이익이 성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JYP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무려 목표 주가를 18%대까지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블랙핑크 완전체 복귀가 기대되는 YG 엔터 역시 목표 의견을 비중 유지로 상향 조정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터 종목들 전반적으로 강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새로운 신인 아이돌이 등장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보도가 되게 되면서 관련된 주목을 조금 더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잠시 뒤에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좀 저희가 강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관심 종목들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이 시간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도와드릴 저는 이대리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자문의 박성재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황 뉴스를 한번 찾아보면요. 젠스당의 배신에 2,500선 탈환이 힘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가 한 1%대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번 연도 초반은 확실히 다르구나, 연초 효과를 보고 있구나 했는데 오늘 소폭 빨간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하락의 핑계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2,500포인트가 넘어가면은 계속해서 지수와 상관관계에 있는 주식들을 조금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미국은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다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반도체주가 특히 강세를 보였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주들 충분히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선 CES 일정이 이제 재료가 소멸됐다라는 점, 그리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잠시 후에 또 수익 봉투에서도 챙겨보겠지만 젠스당 CEO의 발언이 좀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제 신규 이제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메모리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배제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마이크론 GDDR7이라는 메모리를 사용을 한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시장의 조정 명분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코스피가 최근 단기적으로 흐름이 상당히 좋았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본격적인 좀 순매수세도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환차익도 같이 조금 노려보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좀 담겨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급격하게 올라온 부분들에서 차익 매물이 조금 나올 만한 위치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좀 화면에 차트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우선 코스피 지수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60일선인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이 61선이 녹색 곡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은 작년 8월부터 61선을 좀 넘어가지 못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저항대로 작용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저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본 게 뭐냐면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종가까지 61선을 조금 잡아내줄 수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조금 저항으로 작용을 한 모습이고요. 우리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최근에 보면은 뭐 리포트, 하향 리포트, 목표주가 하향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던 것이 최근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평선인 6개월, 이제 3개월 이평선인 60일선을 오늘 좀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지켜줬다면 이 반도체 업종들이 이번 주까지는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어제의 이야기를 좀 그대로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이제 조정이 조금 더 나왔다가 이제 옆으로 옆자리로 좀 자리를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종을 이번 주까지 계속 가져가도 된다라는 그런 의견은 조금 제가 무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쪽을 봐야 되는데 반도체 업종이 지금 약세를 보이면서 그동안 반도체가 강세를 보였을 때 반대쪽에서 약세를 보였던 오늘 바이오 대장주들, 대형주들이 조금 반등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이슈들도 앞에 대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반대 포지션에 있는 주식들이 시속 게임으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생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야기가 사실 간밤에 이야기가 나왔었던 게 뭐냐면 이제 핵심 어떤 품목들에 대해서만 관세를 먹일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이거 본인이 나와서 부인을 하셨습니다. 네. 가짜 뉴스다. 그러면서 보편적 관세를 진행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거 이제 일관된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절대로 보편적 관세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보다 협상의 카드로 사용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라는 그 배경은 경기 문제가 굉장히 컸다라는 대부분의 그 이제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어요.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는 관세 정책, 너무 극단적인 자국 우선주의로 가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자국의 이익은 되는 협상 카드로서 활용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과잉 우려는 저는 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있고 다음 주에 물가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 부분들은 조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환율 수혜 종목들로 시선을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분산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어떤 특정한 일정이라든지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트렌드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트렌디한 방법들, 오늘도 그 제가 기법을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또 여러 가지 지표들도 무료로 나눠 드릴 예정이고요. 또 이 기법을 통해서 발굴해낸 종목 같은 경우도 공략주로 방송 말미에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힌트도 챙겨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익 봉투도 바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조연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실 집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8년 만에 기조연설에 참여를 했고 제일 처음으로 기조연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온 관심이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젠스당 CEO의 발언 하나하나에 좀 오늘 주가에 연동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충격이었던 게 아무래도 반도체 종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맞습니다. 그 지포스 RTX 50 네. 시리즈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칩이 아니고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론 칩을 네.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락의 명분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긴 흐름에서 봤을 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또 중요한 골자는 HBM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은 더 추가적으로 하락 반영이 될 것 같지만 뭐 대세 하락을 다시 한번 만든다 그러기보다는 조금 조정의 명분이고 시장이 조금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위치에서 좀 이제 핑계거리로 좀 작용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젠스당 CEO의 발언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원픽을 로봇이라는 네.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모먼트는 로봇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챗GPT가 보여줬었던 퍼포먼스 모먼트를 이번에 로봇이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이제 개화가 시작된 것이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이제 포인트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코스모스를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로봇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 깔려 있는 그 말을 그 내면을 들여다 보면은 결국에 로봇 산업에서도 엔비디아 칩을 사용을 해야 돼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모먼트 지금 어떻게 보면 AI의 킹이잖아요. 가장 이제 핵심에 들어와 있는 인물입니다. 이분이 직접적으로 로봇 산업이 다음 모먼트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여기에 또 주목을 올해 내내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해야 된다. 로봇 종목들이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지금 AI와 로봇 산업의 선두 주자들이 누구냐면 엔비디아와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각각 CEO인 이제 일론 머스크 그리고 젠스당 매우 중요하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의 중심권에도 들어와 있고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할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 규제 완화가 곧 로봇 시장의 성장으로 빠르게 이제 전개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통 테마의 어떤 사이클은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 모먼텀이 등장을 하면 좀 단기간 반등을 했다가 다시 빠지고 조정이 나오는 하락 추세형으로 가거나 혹은 옆자리로 가다가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이런 흐름들로 전개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로봇 테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주가 레벨업 단계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상승 파동이 나오면 다 이제 원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평균 주가가 올라가는 형태의 흐름이 2025년도에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고 지지가 나올 때는 계속해서 매수를 해가도 좋은 해다. 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로봇을 주목해 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년 로봇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는 되면서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종목들은 조정이 나올 때마다 담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수익 봉투의 키워드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JP모건 헬스케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참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JP모건 헬스케어 참여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초반부터 한 5%대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지수 자체를 그래도 견조하게 지켜준 게 코스피 시장에서는 삼바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테오젠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오 종목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 우리가 CES를 통해서 확인을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일정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네. 어떤 특정 일정이 있으면 거기에 좀 수급이 쏠린다라는 현재 진행형 현상을 우리가 다 지켜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재료의 파급력이 지금 이제 뭐 퀀텀이라든지 어떤 로봇 AI는
정부 주도 내러티브거든요. 미국의 정부 주도 내러티브다 보니까 사실 어떤 이 JP 모건 헬스케어와 어떤 비견되는 파워는 아니에요. 사실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CES 일정이 있었던 그 테마들, 그리고 업종들에서 수급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 어쨌든 수익을 챙겼었던 이 차익 매물들 이후에 이 시장에서 자금이 안전히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다음 재료를 찾는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그래서 다음 재료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게 다음 주에 일정이 대기가 되어 있는 JP 모건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조금 시선이 좀 몰려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오늘 CES 자금이 빠지면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자금의 플로우가 이동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번 주는 금리 상승 요인이 좀 제한적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환율 방어가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종가 환율이 1,446원까지 크게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바이오 업종이 조금 더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바이오 종목들을 전체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참여 기업들을 리스트업을 잘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든지 온코닉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든지 혹은 이제 뭐 앞에서 말씀주셨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적으로 매번 참가를 하고 있는 ABL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뭐 클래시스, D&D 파마텍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리스트업을 싹 해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 중에서 거래대금이라든지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조금 강한 종목들을 특히 좀 상위에 리스트업을 해놓고 네. 조금 계속해서 팔로우업하고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그래도 세 종목 정도를 좀 탑픽으로 개인적으로 뽑아보자면 네. 첫 번째는 D&D 파마텍이 있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고요. 올해 상반기에 사실 여기에 대한 어떤 피드, 임상에 대한 일상에 대한 어떤 데이터에 대한 피드백이 나올 예정인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JP 모건 헬스케어 참여 기업입니다. 이미 비만 치료제에 대한 후보 물질이 3가지나 있고요. 기존의 뭐 위고비라든지 제파운드 같은 주사용 치료제가 아니고 먹는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이기 때문에 게임 체인저가 나올 수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저의 기법에서 발굴해내 가지고 지금 목표 주가 도달하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 샤페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아토피 치료제 기업으로서 이번에 참여를 합니다. 네.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기후 변화가 너무 극심한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이 아토피 질환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고 전통적으로 ABL 바이오 이번에도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들 논의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좀 주목을 잘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종목들을 좀 집중을 좀 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JP모건 헬스케어의 다양한 종목들이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3가지 종목을 눈여겨보자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D&D 파마텍, 샤페론, ABL 바이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 지금부터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시거나 022128-8566번으로 전화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 열어볼게요. 엔터 종목들 참 오랜만에 들고 와봤습니다.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가 9%대까지 좀 장중에 올랐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좀 빨간불을 많이 켰습니다. DOU 같은 경우에는 어제 15% 급락이 나왔다가 이건 좀 다른 의미로 엔터 종목들로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DOU도 오늘 11%까지 좀 오르는 흐름이었는데 엔터 종목들 어떻게 보실까요? 예, 말씀해 주셨다시피 JYP라든지 DOU가 오늘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많이 보인 하루였고요. JYP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 엔터 지금 대장으로서 움직이고 네.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대한 호실적 기대감 때문에 좀 투심이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탑픽을 우선 엔터지로 볼 거면 JYP를 좀 봐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오늘 그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순매수 탑 1위가 JYP 엔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자금의 흐름이 외국인 투자자들 자금의 플로우를 봐도 CES 일정이 끝나고 반도체 쪽 2차 전지에서 자금이 빠지니까 이 자금들이 엔터 쪽이라든지 오늘 또 조선 쪽 일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다음 주 환율 상승에 대한 걱정을 좀 한다라고 네.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고 엔터주에서 볼 것 같으면 어쨌든 실적 기대감도 있는 JYP가 좀 탑픽 종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킥플립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그룹도 대비에 대한 그런 기대감 재료도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고환율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그 해외 현지에서 벌어들이는 달러라든지 외화들을 가지고 이제 수익을 좀 만들어내는 것이 또 엔터 기업들이기 때문에 고환율 수혜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어제랑 동일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다음 주에 물가 데이터 발표가 저는 굉장히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항상 그 재정 지출이 이후에 대선이 끝나고 그 다음에 첫 월에 나오는 이제 물가 데이터는 항상 높게 형성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인플레이션은 피해가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에 물가 데이터가 높게 나오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할 거고요. 그에 따라서 환율이 지금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고환율 수혜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재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특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엔터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전략 QR코드를 통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02-2128-8566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도 이 반도체 대형업종 중심으로 시장을 견인을 했다면 오늘 시장은 반도체 업종의 약세로 인해서 약간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 수급 특징주 같이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은요. 하나오션, 그리고 현대로템, 삼성중공업이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조선주들의 강세 흐름이 확인이 됐는데요. 트럼프가 이 미군의 해군의 이 함정을 동맹국과 협력을 해서 건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말을 전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조선주들 흐름 굉장히 좋았으니까요. 이 점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뿐만 아니라 다른 제약 바이오주들도 강세 흐름 보여줬다는 점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도세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가장 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사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외국인은 매도세로 전환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아 오늘 엔비디아가 도요타와 협력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약세 흐름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기관이 담은 종목들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사실 이 SK 하이닉스는 외국인과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LG 에너지 솔루션, HD 현대일렉트릭, LG전자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한 매도세도 확인을 해보시죠. 현대차, 그리고 두산밥켓, 삼성전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카카오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담은 종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 중에 눈에 띄는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잠시 뒤 기관에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전히 로봇주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같이 이 바이오주들의 강세 흐름 같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테크윈까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매도세도 같이 보시죠. 네이처셀, JNTC, 그리고 위메이디, HB솔루션, 그리고 ISC, BHI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기관이 담았던 종목들 중에도 JYP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이외에도 이 엔터주들 앞으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심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모건 스탠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는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YG 엔터테인먼트도 블랙핑크 완전체 복귀가 기대되는 만큼 앞으로의 주가 향방을 같이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세도 같이 보시죠. 서진 시스템, 에코프로 BM, 리노공업, 아톤, 에코프로가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김사원의 수급 특징주 시간이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계속 드리고 있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의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마라라는 거거든요. 저는 단연간의 박스권 흐름이 시장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주식보다는 옥석 가리기를 단연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많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미 너무 많이 계속 증명을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 나온 지 지금 한 달 반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12월 3일부터 제가 출연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안에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공략주들이 지금 목표 주가에 줄줄이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규로 목표 주가 달성한 3종목 잠시 후에 리뷰를 드릴 건데요. 그 종목들을 제가 선별을 해서 공략주로 소개를 드릴 때 제 감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든 요 기법, 스마트 머니 기법을 통해서 발굴된 기업들만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공략주를 받아가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법을 직접 배우시고 이 지표들을 무료로 다 받아가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스마트 머니, 똑똑한 돈이죠. 자, 이 기법은 똑똑한 돈이 들어왔을 때 같이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에요. 똑똑한 돈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을 똑똑한 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추세의 상승 연속성을 만들어내는 자금은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자금들만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돈이 똑똑한 돈이냐?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 제공받지 못한 정보와 재료를 사전에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주포들이 있을 것이고 그 주포들이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기반으로 저점에 매집을 했을 때 들어오는 자금들을 우리가 똑똑한 돈이라고 합니다. 이 똑똑한 돈을 포착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이에요. 그럼 이 똑똑한 돈을 뉴스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포착을 하느냐?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스마트 머니 신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호를 잠시 후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다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자, 무료로 다 제공드린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 신호가 포착되면 매수를 하면 되는 간단한 기법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신호가 포착됐다라고 하면 그럼 모든 매집 자금들을 다 잡아내는 것이냐?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기술적으로 테크니컬 요소로 만든 기법, 이 신호예요. 뭐냐면 단연간의 데이터들을 압축을 했습니다. 뭐냐면 크게 올라갔었던 주식들, 단연간의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저점에 어떤 매집의 유형들이 있었는지를 알고리즘을 압축을 해서 만들어 놓은 신호가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실제로 포착되면은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자, 포착이 되면 그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고 추세가 올라가다가 나중에 뉴스가 나오면서 빵 올라가는 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뉴스보다 빠르게 저점 매수를 하는 기법이다라고 해서 스마트 머니 기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말로만 들으면 정말 좋은 기법 같은데 매매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기법은 두 가지의 필수 조건이 같이 충족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뭐예요? 수익성이 좋아야 돼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스로 어떤 매매 기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뭐냐면 특정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위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아래로 가는 경우들보다 더 많더라
라는 데이터만 가지고 이게 수익성이 좋은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중에 보면은 이분들 계좌가 손실로 가고 있는 모습들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승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10종목을 우리가 거래를 했을 때 7, 8종목을 이긴다라고 해요. 말로만 들으면 정말 좋은데 3%씩 이기다가 두세 번을 졌는데 마이너스 10%로 진다면 어때요?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승률이 아니고 손익비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자, 승률이 50%밖에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요. 자, 손실이 나왔을 때 손실폭보다 수익을 챙겼을 때 수익폭이 더 크다면 좋은 수익성을 가진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스마트머니 기법은 승률도 좋은데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기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기법이 간단해야 돼요. 한 페이지로 정리가 됩니다. 스마트머니 기법은. 자, 기법이 복잡해버리면 아무리 수익이 좋은 기법이라 하더라도 매매 횟수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실수할 빈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머니 신호. 잠시 후에 받아가신다면 일봉 차트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착된 날이 있을 겁니다. 이 포착된 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주포들의 매집이 시작된 날이다라고 우리는 한번 규정을 하면 좋습니다. 자, 실제로 이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잠시 후에 다 보여드릴 거예요. 포착일 이전보다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시작일 하루 만에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작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이 포착일부터 늘어나는 것이고요. 이후에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자, 포착일 이후에 조정을 기다리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까지? 기준봉 저점까지입니다. 자, 포착일 캔들이 있을 거예요. 자, 캔들 저점 지점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 비용을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신호 포착일 종가에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종가, 내가 이제 장중에 모니터링이 안 돼 하시는 분들은 퇴근하시고 오셔서 스마트머니 신호 포착된 종목들을 쫙 리스트업을 해놨다가 이후에 포착일 고점, 윗꼬리 고점을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너 간단하다면서 나는 이게 너무 복잡한데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방법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딱 한 가지 매수 조건만 기억하고 계셔도 됩니다.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신호 포착일 이전보다 정말로 직후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냥 주가 위치와 상관없이 바로 매수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량이 바로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선 보류를 하는 거예요. 보류를 했다가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매수를 하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손익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 추세선 제가 같이 보내드릴 건데 요 라인도 잘 지켜서 대응해 주셔야 됩니다. 100%라는 것은 어떤 기법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요 방법만 숙지를 하시면은 손익비가 좋으면서 굉장히 간단한 기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고요. 자, 요 내용을 다 보셨다면 예시 종목을 통해서 한번 실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 예시 종목으로 항상 태성을 들고 옵니다. 왜냐면 작년에 스마트머니 신호가 포착되고 10배 이상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크게 올라간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태성 국내에서 최초로 복합동박을 설비한다라는 뉴스가 언제 떴냐면 5월 29일, 작년 5월 29일입니다. 5월 29일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내용 자체도 상당히 자극적이고 좋습니다. 근데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의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아가지고 복합동박 설비를 한다라는 뉴스가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굉장히 커다란 뉴스죠. 그리고 일본의 대형 배터리 업체인 파나소닉과도 의논을 했을 정도로 커다란 재료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마트머니 기법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뉴스들이 보도가 되기 전에 우리가 모르는 이 정보를 먼저 알고 있는 주포들이 저점 매수를 했을 때 그 자금을 포착을 하고 먼저 매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죠? 요 뉴스를 한번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 내용을 알 수 있었을 때는 복합동박 설비 결정이 나오고 공시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는 5월 29일이지만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복합동박 설비 결정이 하루 이틀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사회에서 며칠 동안
많은 회의가 거쳐 있었을 것이고요. 그 이전에 중국의 CATL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순간 어때요? 회사 내부 관계자들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주포는 회사 내부 관계자냐? 그렇게 특정하진 않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인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중요한 건 주포들이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확정할 수 없고 정확하게 추정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마트 머니 신호가 이 내용이 나오기 전에 먼저 포착을 해줬다라는 사실이에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하얀색 네모 박스 구간 보이시죠? 이때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복합동박 설비 결정일 공시가 나온 날이에요. 자, 근데 뉴스는 이날 나왔는데 이 전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내용을 미리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5월 29일 뉴스가 나왔는데 4월 29일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되게 됩니다. 녹색 기둥 표시예요. 스마트 머니 신호입니다. 자, 신호 포착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앞에서 매집의 시작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포착일 이전에 거래량이 없어요.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나죠. 자, 포착일 이후부터 거래량이 늘어난다면 매수할 수 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도 볼 수 있어요? 신호 포착일부터 이 재료 발생일 사이에 이 갑자기 늘어난 거래량은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주포들이 매집을 시작하고 추가적으로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확정할 수는 없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건데 이 스마트 머니 기법 로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말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호 포착이 만약 종가에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끌고 왔어요. 10배가 넘게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중간에 손절 추세선이 노란 추세선이에요. 7월에 이탈했을 때 정리를 하더라도 200% 수익이고요. 재료 발생일에 만약에 유상증자 공시가 떠서 급락이 나왔어요. 손절 추세선 깨졌다라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래봤자 마이너스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손익비가 굉장히 좋죠. 자, 10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뜨기 전에 저점 매수가 가능한 기법이 스마트 머니 기법이고요. 요 기법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무료로 그냥 보내드립니다. 말씀드리고요. 예시 종목 하나만 더 빠르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SBS고요. 넷플릭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비교적 최근에 이제 상한가를 2번이나 올라가게 돼요. 자, 파트너십 체결은 뭐예요? 양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체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 합의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논의가 됐을 거고 미리 알 수 있는 재료라는 거고요. 근데 주포들이 이 내용을 기반으로 매집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그거 모른다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스마트 머니 신호가 잡아내줬다라는 사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머니 신호가 포착을 하고 거래량이 는 다음에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해요. 항상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착일에 종가에 매수를 했으면 단기간 안에 80%가 넘어간다는 거고요. 요 구간 거래량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 부분만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 보시면 확대하면 실제로 거래량이 늘고 평상 거래량도 조금씩 증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 포착일 이후에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은 수익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신호 그리고 손절 추세선 사용 방법까지 제가 PDF 파일로 상세하게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요거 제가 신청 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요 기법을 통해서 공략주도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소개해드린 공략주들 지금 목표가 달성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제가 증명을 드려도 예시 종목을 좋은 걸 가지고 설명을 드려도 체감이 안 가십니다. 왜요? 직접 사용해 보기 전까지는 체감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 믿지 마십시오. 제 말 믿지 마시고 이 기법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검증해 보시고 검증되신 것까지만 믿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포착된 종목들 예시 기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왔는데 이런 종목들 미리미리 포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차트에 한번 녹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희 수익률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신 종목 중에서 수익률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한 지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리뷰 종목은 한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자면 한화오션 12월 26일에 추천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1차 목표가 42,000원 넘겼습니다. 15%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고 이 종목 오늘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트럼프의 말 때문에 급등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계속해서 그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우선 조선주 자체가 지금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환율이 조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쪽을 또 특히 주목을 좀 잘 해봐야 되는데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게 트럼프 트레이드에서도 핵심이라는 거예요. 트럼프 당선이 됐었을 때 11월 8일에 당선 확정을 짓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한국의 어떤 그 군함 그리고 상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국의 어떤 조선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한국의 지원이 무조건 필요하다.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뿐만 아니죠. 그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제 인도의 모디 총리도 마찬가지로 상선에 요청을 했습니다. 현명 요청을 했습니다. 중국과 사이가 그렇게 인도가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좀 특히 조선업에서 많이 부각을 받을 수 있고 특히 동사는 조선 3사 중에서도 가장 많은 R&D 투자를 할 계획이 있고 더군다나 그 군함 잠수정 관련돼 가지고도 이런 R&D 투자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수주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늘 조선주 중에서도 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제가 말한 대로 됐다라는 건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추세가 하향 곡선이 나오다가 스마트 머니 신호가 12월 23일에 딱 포착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추세가 반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똑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을 정말로 이 신호가 잡아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전국범으로 잡아낸 겁니다. 신호가 포착되고 거래량이 살짝 늘어날 때 제가 12월 26일이죠. 그래서 공략주로 소개를 드렸는데 단기간 안에 1차 목표가를 달성해준 모습이고요. 여전히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2차 목표가 제시드리겠습니다. 2차 목표가를 46,000원까지 46,000원이요? 크게 올려서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상향해 주셨습니다. 한화오션 오늘 조선주 종목 중에서도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 1차 목표가 이미 시원하게 터치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2차 목표가 46,000원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HFR 같은 경우에는 무려 3차 목표가를 넘겼습니다. 이 종목이 오늘 19,000원을 넘겼었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4차 목표가까지 받아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매수가 기준, 이게 매수 가능 가격 기준으로는 오늘 그 3차 목표가 달성 그 퍼센테이지만 놓고 보면 43%가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이 흐름이 근데 저는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통신 인프라 쪽, 그 5G 쪽이 상대적으로 그동안 굉장히 부진했어요. 바닥론이 계속 나올 때마다 그 바닥론을 부정하듯이 뚫고 내려가는 흐름들이 많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부터 사실 이 민간 쪽에다가 주파수를 더 할당을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데이터 처리당, 이 건수 처리당 데이터량이 AI 시대로 넘어갈수록 더 확대가 되고 커지게 되거든요. 5G, 6G 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통신망이 기본적으로. 그러면 통신 인프라, 통신 장비 수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AI 쪽에서 유일하게 수혜를 아직까지 못 받았었던 쪽이 5G, 통신 장비 쪽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잘 봐야 되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통신 인프라 쪽도 또 수혜를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동사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차트 보겠습니다. 보시면 10월에 옆자리로 가다가 신호가 뜨고 나서부터 올라가죠. 네. 정말로 이 기점이 됩니다. 상승의 기점이 되고 똑똑한 돈의 시작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공략주로 소개를 드리니까 정말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신호를 직접 받아가셔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HFR 그러면은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상향해 주실까요? 22,000원까지 22,000원 이요? 상향 주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4차 목표가입니다. 22,000원까지 상향 조정해 주셨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리뷰 종목, 드론 관련된 종목인 제이시언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고점 기준으로 7,000원을 넘겨선 종목인데요. 어떻게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우선 드론 쪽은 재료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머스크발 재료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방산 쪽에서도 드론을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2.0 시대에 또 수혜의 테마가 될 수 있고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앉혀있는 도지의 그 수장이죠. 네. 일론 머스크도 이제는 언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유인 전투기가 말이 되느냐. 드론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차 목표가 제시를 크게 드렸을 때 그렇게 높게 수정한다는 그렇게 그 반응이 있었는데 달성이 됐거든요. 네. 다음 목표가 8,500원까지 제시 드립니다. 여전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고 추세가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차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1월에 옆자리를 가고 있었어요. 마찬가지죠.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나다가 나중에 점점점 급등세가 커지는 그런 모습들 나오고 있었는데요. 자, 신호가 뜨고 거래량이 늘어날 때 매수를 하면 이렇게 편하게 수익이 납니다. 물론 네. 다 그렇지 않겠죠. 손절주선을 이탈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만 숙지하고 거래를 하신다면 제가 PDF 파일로 상세하게 작성해서 다 보내드립니다. 요 내용을 확인만 하시고 등록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무료로 다 제공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서 적용하셔서 2025년에 작년 대비 성적을 좀 크게 높여가는 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이시언 시스템의 목표가도 크게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1,000원을 올려서 8,500원까지 3차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추천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때인데 저희 채팅창에 지금 중국의 바이러스로 난리인데 시즌 갈까요? 이걸 오늘 저희가 시작을 하자마자 질문을 주셨던 분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오늘 그런데 하필이면 또 스마트 머니 기법으로 들고 오신 종목이 시즌이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많은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호흡기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 종목을 들고 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냐면 스마트 머니 신호가 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봐서도 이게 하루 이틀 단발성 재료는 전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 대표적으로 아실 거예요. 이제 코로나 당시에 진단키트 대장주 하면은 무조건 시즌이었거든요. 그쵸. 예, 그걸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은데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이게 조금 별도의 재료들, 그러니까 조금 좀 떨어져 있는 재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조류 인플루엔저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9월에 뭐 미국에서 미주리주 그리고 11월에 캘리포니아주, 중국에서도 그렇고 이 계속해서 치명률이 높은 AI 조류 독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 간의 전파가 됐다라는 단서는 찾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런 어떤 감염 사례가 등장하고 첫 사망 환자가 발생을 했어요. 물론 65세 이상 환자,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 사망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기후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은 감염 발생률이 4.7% 증가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조금 무섭긴 합니다. 네. 그래서 질병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키트 쪽이 항상 우선으로 수혜를 받아요. 왜냐하면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진단키트 종목들은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우선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최근에 그 독감 환자가 일주일 만에 2배나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그 가족들 중에서도 이제 그쵸. 독감 환자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 주변 사람들도 너무 많이 독감이 나오고 있고 저도 이제 계속 기침을 하는데 독감은 아닙니다. 예, 독감은 아니지만 어쨌든 검사 환자들도 지금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코로나 입원 환자들도 같이 늘고 있다고 네. 합니다. 그래서 트윈데믹이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겨울철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로 올해 기후도 너무 따뜻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네. 이게 가장 또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중국의 그 HMPV죠. 이 메타뉴모 바이러스 이게 지금 중국에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중국에서뿐만 아니고 인도 정부도
이제 어제 일자로 감염자가 확정 판정을 받았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퍼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좀 무섭습니다. 네. 19년도 그 코로나 당시 때 막 그 정도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질병 관리에 대해서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고 이제는 방어가 충분히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퍼지고 있는 이 확산 부분이 단기간 안에 그칠 거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특히 14세 이하의 소아청소년들에서 양성 판정이 크게 늘고 있다라고 해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작년에 마이크로플라즈마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유행이 되면서 폐렴이 유행이 많이 되면서 지금 성인들이 의사들이 굳이 진단해볼 필요 없습니다. 진단키트 해볼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더라도 그 집에 아이들이 있는 그 집의 어른들은 다 이제 의무적으로 그렇죠. 검사를 하는 추세예요. 본인이 이제 감기 기운이 있다라고 하면은 진단키트 수요가 실제로 크다라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간단한 내용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시제는 기본적으로 뭐 분자 진단 시약, 분자 진단 장비, 그러니까 진단 키트 쪽에서 조금 이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가 좀 유의미한 흐름일 수 있는데 월봉 차트와 그리고 실제로 영업이익 추이입니다. 자, 보면은 20년도, 21년도 굉장히 많은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네. 돈이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 때 이제 현금 캐시를 많이 축적을 해놨는데 코로나 때잖아요. 코로나 때 굉장히 진단 수요가 크게 증가를 했었고 차트도 보시다시피 저점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점 대비해가지고 10배, 거의 20배까지 넘게 올라갔었던 그런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뭔가 유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 때만큼 이제 대유행으로 번지진 않겠지만 추가적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보겠습니다. 네. 스마트머니 신호가요. 1월 2일에 포착됐어요. 추세가 좀 옆으로 가다가 포착이 되고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수 이제 구간으로 충분하다 말씀드리고요. 전략 말씀드리자면 내일 시가 이하 매수 의견 드리고 1차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손절가 24,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윈데믹의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한때 주목이 정말 많이 됐었던 시즌을 들고 오셨는데요. 이 종목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내일 시초가 이하에서 매수하셔서 목표가로는 3만 원, 손절가 24,000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종목들이라든가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한 전략을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밑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갖다 대시면요.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 02-2128-8566번 전화 상담도 받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멘토님께서 포착해주신 종목들의 수익률이 참 좋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정도 됐는데 불과 한 달 만에 포착된 종목들이 정말 시장이 어려울 때도 선방에 좋습니다. 두 자릿수가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미리미리 포착을 위해서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2-2128-8566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내일 이 시간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